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AI 네오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작년에 상장해서 주가가 엄청 뛰었죠. 맞아요. 작년 상장 이후에 주가가 600% 넘게 폭등하면서 투자자들 시선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네. 엄청난 상승세였죠. 근데 이 놀라운 성장 배경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AI 스타트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 클릭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네비우스 그룹하고 그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초고속 데이터 처리 스타트업 클릭하우스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네비우스가 왜 클릭하우스에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리고 또 클릭하우스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왜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클릭하우스 IPO를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 관계가 또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비우스의 주가 급등도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차세대의 데이터 분석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 클릭하우스의 잠재력.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네비우스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어서 클릭하우스 핵심 기술, 또 성장 동력, 그리고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인 IPO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네비우스 그룹은 AI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차세대 클라우드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러시아의 그 거대 검색 기업 얀덱스 아시죠? 거기서 분사한 회사고요. 작년 10월에 성공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장 이후 성과가 정말 대단했죠.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AI 연산에 필요한 클라우드 수요가 정말 폭발력으로 증가하면서 네비우스 주가가 지난 1년 동안에만 618% 이상 급등했어요. 네, 618%. 정말 기록적인 상승률이죠. 네, 그렇죠. 물론 네비우스의 핵심 사업은 그 AI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이지만 사업 영역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에브라이드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유망한 AI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지분 투자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바로 그 지분 투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연결고리인 셈이군요. 네비우스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상장 AI 스타트업 중 한 곳의 지분을 무려 28%나 가지고 있다는 점. 네, 상당한 지분이죠. 이 회사가 바로 클릭하우스죠. 정확합니다. 네비우스는 2021년에 AI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클릭하우스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클릭하우스는 기업들이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실시간 분석, 머신러닝 모델 개발 지원,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생성형 AI, 응용, 데이터 웨어하우징 같은 아주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와, 실시간 분석, 머신러닝, 생성형 AI까지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 트렌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이 클릭하우스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나요? 활용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막 변하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사기 행위를 즉각적으로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응, 감성 분석이라고 하죠. 그런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이요? 네. 근데 이 클릭하우스 기술의 진짜 강점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내서 분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요? 네. 이 속도하고 확장성 덕분에 기존에는 좀 불가능했던 새로운 활용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대규모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일 것 같은데요? 클릭하우스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정확히 뭔가요? 클릭하우스의 CEO인 아론 카츠가 직접 설명한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이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페타바이트요? 그게 어느 정도죠? 1페타바이트가 대략 100만 기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정말 방대한 양이죠. 와, 100만 기가바이트. 네. 네, 그리고 둘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저장된 과거 데이터는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계속 흘러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도 1초 미만의 응답 속도로 쿼리,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초 미만이요? 그 페타바이트급 데이터에서요?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수준의 기술 같은데요? 그렇죠. 하고 분석하는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 속도가 유지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클릭하우스의 차별점입니다. 아론 카츠 CEO도 그런 극한의 백엔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강조했어요. 아, 정말 몇 안 되는군요. 네, 클릭하우스는 그 소수의 기업 중 하나인 셈이죠. 이 기술 덕분에 기업들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도 대단한데 실제 기업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유명 식료품 배달 앱 있죠. 인스타카트. 아, 인스타카트요? 네. 네, 인스타카트는 클릭하우스를 실시간 데이터 처리 엔진으로 사용해서 고객의 주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정말 찰나의 시간, 그러니까 몇 분의 1초 만에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혹시 사기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몇 분의 1초 만에 사기 탐지를 한다고요? 이야, 정말 놀랍네요. 이런 속도라면 진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사기 탐지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이나요? 물론입니다. 인스타카트는 클릭하우스를 그 입점에 있는 주요 소매업체들을 위한 분석 대시보드랴 아니면 광고 성과 측정 대시보드를 운영하는데도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앱에 어떤 디자인이나 문구가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A/B 테스팅. 네네, A/B 테스팅. 네,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더 정교한 추천 시스템 같은 걸 만들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신호를 생성하는데도 클릭하우스의 빠른 처리 능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단순히 그냥 빠른 걸 넘어서 비즈니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수익 창출이나 위험 관리, 고객 경험 개선 같은 영역에서 정말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기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수천 개의 기업 고객들이 클릭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술력은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최근 성장세나 투자 유치 실적은 좀 어떤가요? 궁금한데요. 성장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지난 5월에는 시리즈 C 라운드에서 무려 3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4,800억 원이요? 와. 네,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기업 가치를 6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8조 7천억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죠. 8조 7천억 원. 와, 비상장 스타트업 가치로는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그렇죠. 투자는 이 시리즈 C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리즈 C 라운드를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개방했는데요. 시티그룹의 벤처 투자사인 시티벤처스나 기술 투자 분야의 거물인 인사이트 파트너스, 그리고 D쇼 그룹의 벤처 캐피털인 D쇼 벤처스 같은 아주 쟁쟁한 기관 투자자들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쟁쟁한 곳들이 더 들어왔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좀 의외의 인물들도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인데요. 네, 어떤 인물들이죠? 미국 프로풋볼 NFL의 샌프란시스코 49ers 팀의 유명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쿼터백 브록 퍼디나 스터 러닝백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그리고 풀백 카일 유스책 같은 선수들도 개인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스포츠 스타들이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스포츠 스타들의 투자는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클릭하우스는 이 투자 라운드 확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아주 놀라운 성장 지표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고객사 수가 2,000개를 넘어섰고요. 2,000개 돌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ARR이 4배요? 1년 만에요? 네, 이 ARR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근데 1년 만에 4배 성장은 정말 경이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ARR이 1년 만에 4배 이상이라 이건 거의 로켓 성장이나요? 새로 합류한 고객사나 기존의 주요 고객사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곳들이 있을까요? 네, 새로 곧보한 고객사 중에는 글로벌 IT 대기업인
휴렛 패커드, 그러니까 HP죠.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 사이라, 또 자동차 정비소 운영 솔루션 기업인 샴몽키 같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기존 주요 고객사들의 면면도 아주 화려한데요. 디자인 협업 툴로 유명한 캔바, 또 법률 분야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비, 생성형 AI 개발의 핵심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랭체인, 광고 기술 기업 페리온, 인도의 대형 OTT 서비스인 소니 LIV 등이 클릭하우스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유명 기업들이 많네요. 네,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엔트로픽이나 소셜미디어 거인 메타 플랫폼즈 같은 기업들도 클릭하우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엔트로픽이나 메타 같은 곳들도요? 네. 어떻게 보면 AI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는데 클릭하우스가 필수적이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기술력, 고객 기반, 성장 속도, 투자 유치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즉 IPO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서는 클릭하우스의 IPO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직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IPO 계획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IPO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 가능성이 높다. 그럼 클릭하우스 CEO인 아론 카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아론 카츠 CEO는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IPO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회사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떤 특정 규모에 도달하고 또 단위 경제성이라고 하죠. 유닛 이코노믹스, 즉 고객 한 명당 발생하는 수익성이 확보되면 상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다소 좀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전통적인 관점? 네. 그리고 이것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죠. 근데 CEO 본인이 과거에 성공적인 IPO를 경험했던 것도 이런 입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네요? 네, 그 점을 본인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 실시간 검색 및 분석 플랫폼 기업인 일라스틱에서 임원으로 재직했었고요. 아, 엘라스틱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클라우드 기반 CRM의 대표 주자죠, 세일즈포스. 여기서도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두 회사 모두 성공적으로 IPO를 하는 과정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래서 IPO에 대해 다소 좀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시장 분위기도 IPO 추진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몇 년간 기술 기업들의 IPO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IPO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클릭하우스처럼 기술력과 성장성을 딱 인정받은 기업에게는 IPO를 추진할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열돼서 좀 거품이 끼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각도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서둘러서 IPO를 단행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처럼 AI 기업에 대한 평가가 후하고 또 자금 조달이 용이할 때 IPO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클릭하우스의 상세한 재무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보여준 추출력과 성장세,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네비우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클릭하우스가 IPO 시장에 나올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네비우스 그룹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이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비우스가 클릭하우스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이유는 바로 금전적인 시너리 효과입니다. 아, 돈 문제군요. 네, 만약 클릭하우스가 성공적으로 IPO를 하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지금 평가받는 63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비우스 지분 가치도 엄청 오르겠네요. 그렇죠. 네비우스가 보유한 28% 지분의 가치 역시 그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이건 네비우스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비우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클릭하우스의 성공은 단순한 호재를 넘어서 네비우스 자신의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클릭하우스의 성공이 단순하게 그냥 관계사의 성공이다 이게 아니라 네비우스 자체의 펀더멘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시장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기대감이요? 네. 클릭하우스 자체의 기술력과 성장성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또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비우스 그룹이 주요 주주로 있다는 사실. 이게 클릭하우스 IPO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품질 보증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네비우스가 투자했으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비우스와 클릭하우스의 관계가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특정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만약 여러분께서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클릭하우스 지분 가치의 잠재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네비우스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네요. 네, 네비우스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좀 더 넓게 보면 이 사례는 현재 AI 기술 생태계와 투자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즉, 클릭하우스처럼 특정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하고 네비우스처럼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술 기업 간의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양측 모두에게 어떤 윈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군요. 네. 따라서 AI 분리 기술 발전 방향이나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이러한 기업 간의 역학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이 왜 클릭하우스에 주목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클릭하우스가 가진 그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 또 이를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성장세와 성공적인 투자 유치 과정, 그리고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IPO 가능성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특히 네비우스의 28% 지분 보유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네요. 네. 클릭하우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 AI와 데이터 분야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입니다. 향후 IPO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또 상장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만한 거리를 좀 제시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자, 클릭하우스처럼 특정 데이터 처리 영역, 예를 들면 초고속 실시간 분석 같은 이런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된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상하는 현상이 앞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의 거대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AI 개별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빅테크들도 이제 모든 걸 다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인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 생태계 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분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이네요. 기술 생태계는 항상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네비우스와 클릭하우스의 흥미로운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드릴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